교재 7페이지 표시죠. 교재 7페이지 펴보시면 민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체계가 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무효와 취소를 배우는데, 자, 거기에 당사자의 오른쪽에 제한 능력자 나오나요? 그 제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 여기 보면 쭉 위에 오른쪽에 제한 능력자에다 제 동그라미. 제. 치셨나? 그 다음에 그 칸 쭉 내려와서 의사표시에 내려갔더니 비통 착사강 중에 착사강 동그라미 치죠. 착사강. 그럼 오늘 배울 주제가 여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쳤던 거 보이죠? 그게 제착 4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런 얘기야. 그럼 한 장 넘겨보셔.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보면 8페이지 보면 3번 법률행위의 체계도 나와요. 이걸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법적 상태는 4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러면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나왔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그 몇 번이겠어? 그 칸 중에서 그 법률행위 체계도에 확정유효, 오른쪽에 확정무효, 위에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나눠지잖아요. 몇 번이겠어 이게? 응? 위요 밑에요. 거기서 그림에 위야? 또 뭔 의사표시요? 불확정유효. 여기 보라니까. 1개, 2개, 3개, 4개 중에 어디요? 북쪽이요? 남쪽이야? 북쪽? 이게 북쪽이잖아 원래. 그거야? 그런 생각 해줘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뭐 한 3년 계획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잘하려거든 어떤 하나의 제시어나 지시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형태를 쭉 그려줘야 돼.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면 제착 4강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효력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다는 거야. 4가지 중에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거기에 여러분들 8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에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불확정유효다 써있지? 여기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나는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의할 때에 어떤 지시어나 제시어가 나오면 별로 생각을 안 하시나 봐. 자, 오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계약이 여기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계약 속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최소한 3요소. 1층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3요소가 뭐냐 그러면 아무 생각 못 하다가 당사자 하나 가르쳐주면 2번째부터는 나온다. 2번째는 뭐요? 그것도 다행스럽지. 3번째는 의사표시. 그럼 여러분들 8페이지 계약이 딱 이루어지잖아. 그럼 법적 상태는 자, 여러분 다 확정유효. 그 위는 뭐겠어? 위는 여기하고 대비시켜야지. 여러분들 교재는 위에가 불확정유효지만 여기와 대비시키려면 확정?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오른쪽은 불확정유효, 좌측은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그러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에서 한 개 생기나요? 뭐가? 제한능력자. 목적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생기나요? 안 생기지. 의사표시 생겼지. 뭐뭐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그 행위는 어디로 가 이제? 무효는 뭔 무효야. 저렇게 정신줄 놓지 말어. 다시 한번 불확정유효. 그럼 착오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위로. 위로 막 하지 말고 여기 불확정유효로 가야지.
맞아? 사기는 어디로? 강박은?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그래. 이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고, 여러분들 책에는 불확정 유효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요. 머릿속에 그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44쪽으로 간다. 44쪽 갔더니 제 17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공부하는 거야, 요 대목을.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 대목만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시작해서 계약의 법적 상태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 근데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간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돼. 그거 거기다가 유튜브 찾아볼 거 없다고. 뭐 네이버 찾아서 제한 능력자 찾아봤대. 안 찾아봐도 돼. 그냥 뭐 제한 능력자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면 돼. 공부할 때 내가 좀 잘 못 알아들으면 나 같은 놈이구나 하면 돼. 좀 부족하면. 자기 여기서 제한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 안 계시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확정 유효는 어떻게 변해 안 변해? 확정 유효로 변하잖아 이거. 확정 무효 아니면. 확정 유효. 그러면 확정 무효는 변해 안 변해? 확정 무효는. 확정되었는데 왜 변하냐고. 그래서 불확정 무효는 변하겠지. 이렇게. 근데 불확정 유효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 무효로 할 때 쓰는 말을 무엇이라고 불러? 그러면 불확정 유효를 확정 유효로 할 때 쓰는 말을 추인. 불확정 유효를 확정 무효로 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을 취소. 이거 오는 거예요. 취소. 그러니까 취소는 막 해대는 거예요. 제착사각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못 하겠어. 제착사각만 하는데. 그러면 추인은 아무나 막 해도 돼? 누가만 해야 돼? 제착사각만 하는 거. 이것도 이 행위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만 해야지. 막 아저씨, 옆집 아저씨도 해도 돼? 안 되지. 다시 한다. 추인은 누가 하라고? 취소는 처음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될 텐데 취소한 때부터 무효일까요? 처음부터 무효가 될까요? 여기는 어째서 그러냐면 여기 봐. 요 끝에 봐. 유효가 무효로 변했죠. 이거 본다. 변소 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나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효력은 같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처음부터 무효나 취소해서 무효나 무효는 무효다. 그러므로 무효의 효력은 전전세 무가 취사차례 손절 그대로 다 적용돼. 그러면 취소해서 무효가 된 행위도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고개 흔들기는 된다니까. 애초에 무효와 같으니까. 그러면 불확정 유효를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겠어? 애초 여기 계약할 때부터 유효겠어? 추인할 때부터 유효겠어? 계약? 여기 봐. 여기 유효가 유효로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면 소급표 없다. 변했으면 소급표 있다. 그렇게 기억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확정 유효로 변하는 것이다. 하시겠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그러면 권리 나오면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 같이 권리는 10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권리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 권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배우잖아. 그래서 권리의 발생 원인은 여러분들 책에 자 4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요약집 4페이지에 그 맨 좌측 위에 보시면 제1절의 1번에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민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쓰여 있어요. 읽도 못 오냐? 좀 읽기 좀 해봐라. 다 같이 법률행위. 또 하나는 그것도 눈에 안 보이냐?
근데 우리가 권리 변동 원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법률행위 배우잖아. 법률행위 배우고 있어. 그러면 권리 변동 원인은 법률행위 말고 법률의 규정도 있나요? 있어. 어디 봐. 그럼 요 취소권은 계약으로 생긴 것이야?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 것이야? 지금 법률의 규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취소하라고 법률의 규정이 돼 있어. 계약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이런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착오로 의사표시 한 사람은 취소하라라고 법률의 규정에서 생겨. 그러면 계약 단독행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4페이지를 한번 봐. 4페이지 밑에 봤더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이죠? 보였나? 한번 읽어본다. 동철이가 취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눈치를 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소나 추인이나 철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이렇게 좌우하려고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어쨌든 간에 취소권은 계약에서 생겼어? 법률 규정에서 생겼어? 법률 규정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은 전부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재산권이지? 그러니까 재산권이니까 양도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고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고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취소권의 포기가 추인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양상대포, 상처대포 할 수 있어 다. 어디 봐. 취소권도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을까요? 다 있다니까. 그냥 없다 하면 틀려 이런 게. 취소권도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했거든. 근데 갑이 요 매매계약을 할 때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채권자도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말어. 그냥 가르쳐준 것이나 제대로 알고 취소권자의 채권자도 취소권자의 채권자는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구나. 나오면 고개를 까딱 하면 되겠냐 이게 이제 왜 생각 안 나는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따 해버리라고. 다시 대위한다. 그러면 대위할 수 없다 나오면 그거 한번 찾아봐. 없는 게 뭐가 있는가? 없어. 어쨌든 간에 자 외워본다. 양상대포.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을까요? 취소권의 승계인이 취소권을 승계한다는 거 양도하면 승계인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소권의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 공부하려고 그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그럼 형성권은 자 갑이 이렇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때는 상대방의 동의 좀 있어야 무효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무효가 될까요? 동의 좀 얻어야 괜찮아?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형성권은 다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이렇게 변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를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변동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가 형성권이라고. 취소권은 무슨 권이야? 자, 또 뒤로 가보자. 시간이 30분만 할 거예요. 취소권은 30분. 45페이지 가보자. 45페이지 갔더니 3번에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나오죠. 형성권은 그 처음 오신 분들만 메모하셔봐. 형성권에다가 형성에다가 형성 이렇게 나오면 형성 그러면 즉시 효력 발생해 이렇게만 써놓고 갑시다. 형성 이렇게 나오면 한 닷새 있다가 효력이 생겨. 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 즉시 효력이 생겨. 이렇게만 써놔. 즉시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갑이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효력이 생기려거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 유혹하는 지문이라고. 동의 얻어야 효력이 생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생겨. 그래 이게 형성권이라니까. 그럼 형성권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있었잖아. 거기다가 권 붙이면 다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의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효력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봐라. 즉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다가 조건 기한 붙이면 말이 되겠냐? 형성권은 즉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형성권이겠어?
이해 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시어가 탁 나오면 탁 연결시켜서 즉시어? 그러면 조건을 붙이면 자음에 생길 텐데 모순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걸 공부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성권은 즉시 요력이 생겨야 되므로 조건 기한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상대방이 동의 얻을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 나오면, 자, 이제 외워본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얼마 동안, 어떻게, 제한 사유, 그래서, 경합. 이게 권리의 10대 단계의 행사 방법이야. 종이 중에서는 일단 권리의 변동이 나오면 권리 나오면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 무권대리행위 지난주에 여러분들 무권대리 배웠는데 이게 무권대리도 계약이거든. 그래서 무권대리를 물어보면서도 무권대리를 어째서 공부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권리변동 원인 배워. 권리변동. 무권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여기이더라도 권리변동은 생겼어 안 생겼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표시 헌바대로 계약의 효력은 안 생겼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본인은 추인권도 생겼고 본인은 거절권도 생겼고 상대방은 철회권도 생겼고 상대방은 거절권도 생겼고 본인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선택채권도 생기지 않았어. 근데 무권대리 배우면 뭐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랬어. 미안해. 우리는 권리변동 원인 배워. 다시 한번 권리변동 원인. 권리변동 원인 중에 법률행위 배운다니까. 그럼 어쨌든 법률행위가 되면 권리변동은 생겨 안 생겨? 어떤 권리든. 그래 생겨. 근데 민법에서 생기는 권리는 모두 재산권이야. 특징이. 여기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는 무권대리에서 아무 권리 안 생긴 게 아니었잖아. 무권대리는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한 바대로 채권 채무는 안 생겼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많은 권리가 생겼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권리 나오면 누가 행사하느냐 이제 나오잖아. 그럼 취소권은 옆집 아저씨 제착 사각만, 추인은 옆집 아저씨 제착 사각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하늘에다 대고 취소해야 돼. 옆집 아저씨에게 해야 돼.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겠어? 맺은 자에게, 전득자에게. 맺은 자에게. 근데 무권대리는 본인이 맺지 않았잖아. 그래서 맺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 무권대리는 맺은 자에게 했어, 맺을 자에게 했어. 그러잖아. 맺지 않았는데 본인이 거래 흔적이 없는데 막 거래 흔적이 없잖아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이 해도 되고 전득자에게 할 수 있었지. 근데 취소는 직접 맺었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돼야 돼. 맺은 자에게만 해야 돼. 정신 좀 차려. 그래서 계속 공부해서 시험 나오면 모의고사 보면 70점은 그냥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가서 앉아서 책 보면 뭐 공부하냐 그러면 그냥 밑줄 그은데. 밑줄 그어. 너고 강의하면 스타일이 달라서 못 오겠다. 스타일이 다르거든. 내가 제일 잘하는데. 다시 한다. 취소. 그러면 취소는 남의 계약도 취소해야 돼. 자기 계약만 취소해야 돼. 그러므로 취소의 대상은 제착 사강한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모든 법률행위. 그러면 무효인 계약도 취소할 수 있겠어요? 있어 다. 제착 사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싹 다 취소할 수 있어. 따라다 싹 다. 다 취소할 수 있어. 유효도 취소하고 뭐 어쩌고. 어디 봐. 그러면 갑이 이렇게 취소했대. 맺은 자를. 갑이 매매 계약을 제착 사강에서 취소했는데 이게 취소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취소할 수 있겠어? 응? 있어. 사기당해서 망설이지 말고 요 취소도 제착 사강에 의해서 또 했다면 이것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고 물어주므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취소하지 못한다. 시험에 나오잖아.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제한 능력 취소는 다시 취소해. 그대로 못해. 이제 못해 이제.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할 수 있고 그럼 취소는 법률행위 맺은 날로부터 한 5년 지나서 해야 되겠어? 바로 해도 되겠어? 바로 해도 돼. 바로.
추인은 바로 해? 추인은 한 몇 년 후에? 은지가 얘기해 봐야 돼. 추인은 몇 년 후에? 3년? 유튜브 또 어서 봤네. 또 어서. 그런 거 없어. 따라서 추인은 제한 능력에서 벗어나 후, 벗어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벗어나기 전에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착오에서 벗어나야 해. 취소는, 따라서 취소는 아무 때나, 추인은 벗어난 후. 왜냐하면 요것은 생각해봐. 요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인 게 어차피 무효는 아무 때나 하는 놈도 미친놈도 무효라고 하잖아. 미친놈도 술 처먹고. 미친놈도 무효계약 할 수 있어 없어? 왜 나를 보고 하냐 이놈아 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취소도 미쳐서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미친놈도. 근데 유효할 때는 미친놈이 해야 돼? 제정신이 해야 돼? 이해하셨나? 그냥 추인할 때는 제정신으로 해야 되고 취소할 때는 미친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쉬운 건데 따라서 취소는 아무 때나 그러니까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근데 추인은 이렇게 만들으니까 아무 때나 해야 돼. 제정신으로 해야 돼. 그래 벗어나서 하라 그 말이야. 어디 봐. 무권대리 행위에 추인 있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도 벗어나서 해야 돼. 벗어나기 전에도 해야 돼. 공통점이 추인은 이렇게 만들잖아 지금. 눈으로 좀 봐라 이게 봐. 완전한 행위로 만들려거든. 완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이제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한 50년 가도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행사 기간은 다 같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여러분들 그 44쪽에 4번 봐. 4번. 그 취소에서 4번 44쪽에 3번 취소 나오나요? 뭐 3번에 4번 보면 행사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그 추3 동그라미 쳐. 추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러니까 여기 추3 하나 외워놓으면 돼. 그러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두 개 다 넣으면 벅차잖아. 이건 추인할 수 있는 날이어봐. 추인할 수 있는 날이어봐.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완전 유효로 할 수 있는 날이야. 완전 유효로. 완전 유효로 할 때는 미성년자 시절이요 벗어나서 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여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면 몇 년 내에 10년.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강박에서 감옥에 갇혀서 의사표시했어.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도 취소할 수 있냐고. 감옥에 나와서 취소해야 돼.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어. 참 편치 마 그렇게. 그럼 추인할 때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렇지. 그럼 감옥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취소해야 돼? 나와서는 몇 년? 나와서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때는 몇 년이고? 그렇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만료되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 기간이 끝나면 끝나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감옥에 나온 날로 감옥에서 10년간 계속 갇혀 있었으면 취소 못했으면 끝났어.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3년간 취소하지 않았지?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보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게 쉬운 건데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쉬운 건데도 여러분들이 정신 헷가닥 할 수 있거든. 추인할 수 있는 날인가? 막 바꾸거든. 어디 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야? 그럼 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거봐 또 헷가닥 하잖아. 그거. 취소할 수 있는 날이나 법률행위 한 날이나 같아. 거봐. 그러니까는 그렇게 정신 헷가닥 하니까 그렇게 되고 호구처럼 이놈이 이렇게 되고 저놈이 저렇게 되고 호구처럼 너 오라고 해서 사탕 줄 테니까 오라 마라 이렇게. 바보들은 이쪽 저쪽 다 거지같이 생기잖아. 아무나 다 오라고 그래. 행사상 제한. 여기 취소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어. 아 우리 민법에 배우는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이잖아. 그러니까 외울 게 뭐 있겠어. 그래 어디 보자. 우리 시험에서
의사표시 중에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거 한 개나 있냐? 뭐 한번 대봐. 한 개나 있으면.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한 개나 있냐고.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갖고 외우고 다 저런 씨. 그래서 내가 미안해 죽겠더라고.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외우고 다녀. 그래서 그래 그거 내가 화장실 가서 그것이 외울 일인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한 개나 있는가 갔더니 한 개 있어. 그게 뭐냐면 의사표시가 아니고 여러분 책을 펴. 그래서 내가 미안스럽더라고. 대리를 한번 펴보시라고. 대리에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를 봐. 29페이지. 29페이지에 그 복대리인 나오잖아. 그 위에서 양가로 3번에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없지. 거기서 봐. 이때 동그라미 3번 봤더니 아파트 분양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묵시적이어야 돼, 명시적이어야 돼.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하나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지. 아이씨,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외우고 다녀? 그럼 명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없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해야 된다. 외울 일이냐, 외울 필요 없냐?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복대리인 선임할 때에 임의 대리인에게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대리권 주었을 때는 복인권을 줄 때는 묵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만 외워. 명시적 승낙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그것도 아무 때나요. 아파트 분양이야. 그러니까 명시적 승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 하나 외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소구표가 있지?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었고, 자, 외운다. 무효는 물부손이 있다. 무효 그러면 물청, 부청, 손청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가 생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기고, 무효에서 부당이득 반환하게 되면 동시행해야 돼 이거. 그래서 동시행은 계약법에서 쌍무계약에서 양채무를 동시행해야 한다를 배운 사람들이므로 여러분들이 무효 취소 해제라는 제시어가 등장하는 순간 양채무는 동시행해야 되는 거라는 걸 떠올려 줘야 돼.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해제. 남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 이런 제시어가 나오면 관련어가 떠올려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 취소해서 무효가 된 행위도 나중에 추인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자 페이지 저 44쪽을 한번 보셔. 44쪽 받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이 불합정 여기를 취소했더니 이렇게 왔지? 이렇게 왔잖아. 밑에 여기 눈으로 왔나? 그럼 이것을 밑에 봐 추인했지. 나 보지 말고 여기 좀 보라니까. 추인하면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것을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걸 나중에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려놨잖아. 그러면 맨 밑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7번 한번 보자. 7번 동그라미 7번 맨 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여기 봐라. 요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거나 취소했다면 다시는 못해. 이런 거 한번 취소했으면 추인했으면 적법하게 그것도 뭐하게? 적법하게 추인했다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으면 다시 이렇게 취소할 수는 왜 그러냐면 이 행위를 추인하면 이렇게 돼버렸잖아. 확정유효로. 확정유효로 추인한다고 해놓고는 취소한다면 총 맞아주고 그래 안 된다는 거야. 됐나? 그럼 적법하게 취소했지. 그러면 다시 추인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적법하게 거기 봐. 다시는 취소할 수 없고 자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 이 말을 요 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무효인 행위로서 다시 추인할 수는 그래서 틀렸다 그 말이야. 그 지문이 틀렸어. 자, 여봐.
요 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인 행위를 추이 넣을 수 있다 해야 되나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림이 그려지나?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취소